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 8월 미국 쪽에서는 8월 1일, 한국에서는 8월 2일 날 벌어지는 물병자리에서 벌어지는 풀스포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은 루네이션이 3번이 벌어져요. 루네이션이라는 것은 풀문이 2번 있고 31일 날도 풀문이에요. 그리고 8월 16일 날은 3달이 뉴문이 벌어져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태양은 리오 자리에 들어가 있고 달은 9도 각도로 물병 자리에서 15분 거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벌어지는 풀스포문은 스터전 문이라고도 해요. 철갑상어 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늦은 여름날 철갑상어가 굉장히 풍부하고 많이 잡힌다 해요. 그래서 이 달을 스터전 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은 8월 달의 달은 불러지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문화,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지는 걸 알고 있어요. 이때는 달이 지구와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역시 이때는 중력이 강해지죠. Greater Gravitational Activity가 있으니까 역시 또 지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강해질 때는 항상 감정이 극단적이 돼요.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한다든지 좀 심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움이 많이 벌어진다든지 강력한 그런 기간이에요. 이번 달은 물병자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7월 달도 그랬지만 8월 달 역시 플루로가 9개월간을 다음 2024년도는 9개월간 머물러요. 2023년도는 3개월만 머물렀는데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를 지금 보시고 계세요. 사람들의 분노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눌려서 살지 않겠다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 에너지가 점점 강해져서 20년간을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거예요. 명왕성은 246년 걸리지만 조디액 차트 한 번 돌아오는데 246 거의 2000년이에요. 2000년. 한 번 다 도는데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말 큰 변화예요. 이거는. 태양은 사자자리에서, 달은 물병자리에서 마주보기 때문에 특히 태양은 사자자리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심장 이런 것들을 뜻하고 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충돌이 많아지는 달이 될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비슷해요. 그리고 넵튠이 파이시스에 들어가서 2026년도까지 머무른다고 했죠. 이 기간은 홍수가 몇 년간을, 거기다가 황소 자리에 천왕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문제는 2026년도 지나고 나면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해왕성이. 이것은 굉장한 또 다른 어떤 변화, 가뭄, 어떤 큰 손실, 바다와 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끓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또 들어와요. 그때 가서는. 하지만 지금은 홍수예요. 그렇지만 목성이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염도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염이 12달 동안은 그 양이라고 하나요? 그걸 어마어마할 거예요. 너무너무 폭염이 심해서 유럽은 10,000명씩 죽어나간다고 해요.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20년간 과학의 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변화를 해야만 하는, 어퀘리어스라는 뜻은 항상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사람들이 집합적인, 몰려 사는 어떤 전 세계가 글로벌이 아니라 그냥 작은 커뮤니티들,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자유로운 해방 또는 science 과학 그리고 innovation 그리고 revolution 왜냐하면 천왕성이 다스리는 행성이 어퀘리어스예요. 물병자리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도 되고 전기도 되고 전자도 되고 다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일들 충격받는 일들 그리고 역시 콜라보레이션도 되고 또 네트워크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뭐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여지껏 이렇게 해왔다면 이 미래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국경을 초월한 어떤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퀘리어스는 하이어 마인이에요. 하나의 영적인 에너지고 선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인텔렉트도 되고 메디컬 이노베이션도 돼요. 굉장한 과학적으로 우리가 진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AI는 과학은 굉장히 발달하지만 차갑죠. 인간적인 면이 없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앞으로 엄청 받게 돼요. 물병자리 말고 염소자리의 영향을 우리가 20년간 받았는데 보세요.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정부, 권력자들, 재벌들 힘이 하늘 끝을 모르게 다가가고 그때 1789년 마리 앙뚜아넷과 율루이 16세가 제일 좋은 예의였지만 우리나라에도 제가 그때는 길게 안 찾아봤어요. 그런데 1800 그때 1789년에서 1800 몇십 년까지 미국에서 중산층이 생겨났어요. 그때 그 기간에 사람들의 힘이 세진 거예요. 중산층들이 영주, 봉건 사회에서 귀족들이 힘이 세었다면 민주주의가 유럽에서는 생겨났고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요. 다가오는 그 몇십 년 안에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우리 역시 그게 하나의 그냥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죠. 누가 노예가 없어진다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노예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등해졌어요. 이런 에너지가 어퀘리어스 에너지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모두가 다 자유롭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는 우리가 재벌, 권력자들에게 노예처럼 매여서 어린 교사가 제가 듣기로는 해고를 했다 그래요. 너 나가라. 심정지가 왔다 그래요. 힘이 많은 자들이 단체로 불쌍하고 가엾은 힘없는 자를 죽인 거예요. 해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썩은 고름들이 다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장성들을 위한 돈이 다 들어가고 있대요. 리오는 리더십이라고 했죠. 리더십인데 심장이고 해피한 자리예요. 여기는. 그리고 휴가도 되고 또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뇌와 심장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영향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샬라클로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 샬라클로라는 행성이 물병 자리에 11도 각도로 들어가 있어요. 풀스포문에. 이 샬라클로라는 행성은 죽음과 탄생을 말하는 행성이에요. 이 행성이 물병자리와 컨정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가 죽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더 강하게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렇지만 지금 명왕성이 역행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우스 노드가 28도 각도로 천칭 자리에 북쪽 노드는 28도 각도로 산양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명왕성이 역행을 하면서 그 행성들과, 행성이 아니고 자리와 정확한 90도 각도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90도 정확하게 되는 날은 22일, 25일, 28일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강해요. 8월 22일, 7월 25일, 7월 22일, 이 일은 벌써 지났네요. 28일. 아주 타이트하게. 그런데 거기다가 이 북쪽 노드들이 에리스라는 행성과 또 같이 만나 있어요. 이렇게. 2023년도 초반까지 이 행성들이 이렇게 만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0월, 11월 달에 정확하게 아주 딱 붙어버려요. 거의 붙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chaos, 그리고 street fighter, 그리고 정의, justice, 그리고 동등하게 하고자 하는 equality, 그리고 밸런스, 그리고 harmony,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아마도 정부와 국민들이 팽팽하게 대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자리의 뜻은 절대로 양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에리스는 단체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그랬죠. 에리스도 북쪽 노드, 남쪽 노드도 컬렉티브예요. 다 전체적인 거예요.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지구가 마치 종말을 맞은 것 같아요. 인간들이 잘못 살아온 업이에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89년 유럽에서는 플루로가 노돌 엑시스와 정확하게 90도 각도였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불평등의 마지막이었고, 베스티유 감옥에 정치적인 정치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덤빈다고 다 가둬놓고. 그것이 베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중산층이 생겨났고, 유럽에서 그거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작은 농장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큰 대기업들이 작은 농장을 다 죽이고, 작은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고, 이게 바뀌게 될 거예요.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이제 서서히 더 이상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그런 uncompromising한 행동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세금을 국민들과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었어요. 중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마냥 파티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모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니까 언제까지 자기들이 흥청망청 할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기가 딱 생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혜택을 주는 세금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때. 그런데 246년 만에 다시 또 텍스 체제가, 세금 체제가 또 부자들만 혜택을 주고 그런 식으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더 심해졌어요. 이자가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개혁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이거는 온 세계가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미국에선 1860년서부터 1890년에 중산층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시기에. 소상공인들도 활발해지고. 그런데 미국은 지금 플루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미국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왕조가 몰락하고 그냥 노예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1864년 고종이 왕조의 몰락을 시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온 세계가 다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벌어진 거예요.
현재 불공평한 체제, 썩은 정치, 대혁신, 대변화가 반드시 올 거예요. 호메라는 행성은 새로운 지구를 뜻한다고 했죠. 굉장히 강해요. 다가오는 몇 년간은 이 호메아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제가 생각할 때 땅이 융기하고 침강하는 게 아닐까. 바다가 빙하가 엄청 많이 녹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가라앉던 땅들이 어느 순간에 어머 이러고 보면 다 가라앉아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2026년도까지는 굉장할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6개 행성이 트라인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드문 행성의 위치예요. 그리고 호메라는 행성은 노덜 엑시스와 역시 만나는데 9월달까지 이렇게 만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만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리스라는 행성은 북쪽 노드축과 2024년도 1월달까지 역시 만나 있어요. 아마도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협동, 어떤 체제가 생길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몇 명 혜택받은 몇 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하는 다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카이론이라는 행성은 산 양자리에 있어요. 카이론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그리고 산양자리는 나를 뜻하는 자리예요. 나. 사회적인 어떤 정의, 또 불공평한 것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체제가 역시 또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화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사냥자리는 불이란 말이에요. 가뭄과 불. 카이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손실, 어떤 죽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북쪽 노드가 이 많은 행성들을 지나고 가면서 아마 엄청 많은 변화가 우리들에게 상상을 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바루나라는 소행성과 그 바루나라는 소행성 역시 리오 자리에 7도 각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 바루나라는 행성은 물의 신이에요. 물. 그리고 극단적인 사건들을 뜻하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성스러운 법, 우주의 법, 카스믹 러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정의로운 일, 뭔가 바로잡고자 하는 에너지가 불처럼 번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풀무는 진실을 드러내는 시기라 그랬죠. 그런데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바루나라는 행성 때문에 우주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바루나라는 행성은 2000년 11월 28일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바루나라는 행성도 사실은 카이퍼 벨트에 속해 있는 애스트로이드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오벌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지금 현재로는 소행성이라고 지금 현재 소행성으로 칭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officially. 그런데 굉장히 긴 오벌 형태의 행성이에요. 생긴 것도. 올카스라는 행성 역시 화성과 만나요. 이렇게 만나 있어요. 그때 되면은. 그런데 올카스라는 행성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들, 맹세를 깬 자들을 처벌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성의 위치나 운행이 이제 옳지 않은 일을 한 자들을 처벌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 역시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런데 올카스와 이렇게 만나 있단 말이에요. 처녀 자리는 일이에요, 일. work, service. 그리고 힐링. 그리고 비너스는 리오 자리에 26도 각도예요. 사자 자리죠. 그리고 Grand Fire Trine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비너스가 노스 노드와 또 갈랙틱 센터와 트라인이래요. 그런데 북쪽 노드는 28도 각도로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고 갈랙틱 센터는 27도 각도로 사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운기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뭔가 인스파이어링 하고 또 우주의 기운이 우리 지구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앞을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돈과 욕심과 이런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 심장, 뜨거운 마음과 양심과 선한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The whole new earth. 이것은 아주 새로운 지구가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어떤 형태로인지 저도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토성은 수성과 수성도 역시 벌고에 들어가 있어요. 처녀 자리에 마주봐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토성은 정부의 에너지예요. 이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극심하게 강해질 거예요. 천왕성은 비너스와 7월달 내내 스퀘어가 돼요. 스퀘어가 되고 이것은 경제적인 극단적인 어떤 유동성, 출렁거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렇게 불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 증권도 될 수 있고 또 물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되겠죠. 9월 28일은 제가 명왕성이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와 27도 각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천왕성이 90도 각도예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토러스와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보다 불안한 2023년도 후반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몇 년씩 앞서서 읽지를 못해요. 부분 읽어야 돼요. 찾아서 읽고 해설하고 또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팬데믹 기간에 제가 여러분들은 팬데믹 기간에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이 달과 태양과 9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 살아왔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복잡하고 막 소비하고 낭비하고 물자를 막 써대고 이런 것들을 삶의 변화가 다른 식으로 간단하고 간편하고 보다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에 전등불 하나 켜놓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쓰고 이랬어요. 그런데 흥청망청 방마다 불 다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냉장고 2개 3개씩 다 쓰면서 자동차 막 몰면서 지구를 파먹으면서 지구를 죽이면서 우리는 막 미친 듯이 살아왔어요. 옛날에 노예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삼나.
노예를 다 없애고 법적으로 없앴듯이 동물들을 위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인류는 굉장히 조금씩 영적으로 변해온 거는 맞아요. 그 옛날에는 고대 시대나 이럴 때 보면 끔찍해요. 같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고문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투 같은 것도 정말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멈춰야 될 거예요. 생명을 귀중히 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이런 걸 귀중하다 하니까 뭐 자기 생명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모든 생명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들,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바람이, 갇혀있던 바람이를 막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나은 데로 옮겨줬어요. 전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사자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둬놓고 자기들은 조금도 갇혀있는 거 싫어서 막 아각거리면서 빨리 우리 풀어달라고 팬데믹 때 병 퍼지지 말라고 가다 놨더니 거리두기 제한했다고 막 난리들을 치면서 어떻게 다른 생명들은 그렇게 가둬놓고 구경하고 가서 좋다고 그래요? 이거는 모든 존재, 나 이외의 모든 존재에게 다 해당하는 문제예요. 남이 나에게 하기 싫은 건 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간단한 법이에요. 이게 우주의 법이고 이게 카스믹 러예요. 부처님이 가르친 게 이런 법이고 예수님이 말하던 사랑이 이거예요. 성당 가서 교회 가서 주여 이거 찾을 필요 없어요. 부처님하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남이 나에게 하는 거 싫은 거 안 하면 돼요. 남에게. 그러면 나는 깨달음을 다 얻은 거예요. 출발이 거기에요. 천왕성이 명왕성과 트라인이 돼요. 2026년도부터 2028년도 그 사이에 제가 2025년도라 그랬는데 2026년도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5번 트라인이 돼요. 이 천천히 돌아가는 행성들이 이렇게 5번이나 트라인이 된 120도 각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한다는 소리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지내가고 있고 앞으로 또 다가올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은 우리 인류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14년도는 demolition이에요. 왜 큰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그 폭파시키잖아요. 다. 지금 그 시기예요. 2023년, 2024년도는 그런 시기예요. 폭파시키고 새로 나는 뭔가 다 먼지가 다 가라앉고 난 뒤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뉴 비기닝이에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를 잘 맞으셔야 돼요. 그냥 잠자면서 눈 감고 허송세월 보내다 보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나가는 시대이고 혁명하는 시대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시대이고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돈에 매달리고 돈이 전부고 돈이 신이고 돈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돈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중차대한 시기를 어떻게 내가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는가는 우리 개개인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